전범기업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세요? 일본에 많은 전범기업이 있지만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일본의 3대 재벌 하면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모토거든요. 얘네 셋 다 전범기업이에요. 그중 미쓰비시는 한국인에게 너무 잘 알려있죠. 일제강점, 조선인 수탈의 최정점에 있었던 세계의 마름모. 그 안에 빨간색 꼭 피 같지 않아? This is Japan.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쓰비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45분 도쿄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검은색 세단물이 양복 차림의 사람들은 건물 21층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모인 48명의 사람들은 테이블에 놓인 카레라이스와 샐러드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수상한 모임,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미쓰비시 29개 계열사 대표들입니다. 미쓰비시 임원 회의냐고요? 이들은 단순한 친목회라고 주장하죠.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2시 한 달에 한 번 미쓰비시 핵심 계열사 사장들이 모이는 금요회. 그런데 왜 이들은 공식 임원회의가 아니라 친목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야 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사키 야타로, 사무라이 출신이었던 그는 1873년 작은 선박회사였던 미스카와 상해를 미쓰비시 상해로 바꾸면서 당시 유망산업인 해운업에 뛰어들었고 정권에 유착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해요. 해운뿐만 아니라 탄광, 조선, 제철업으로 분야를 넓힌 미쓰비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데 이후 미쓰비시는 전투기, 군함, 무기를 생산하며 떼돈을 번 군수업체가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카미카제 특공대, 제로센 전투기, 무사시 전함도 다 미쓰비시가 만들었죠. 그런데 미쓰비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조선인 강제동원입니다. 미쓰비시는 조선인에게 임금 체불한 1위 기업, 특히 13살에서 16살의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서 집에 갈 때 임금 주겠다며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가장 많이 한 1위 기업 역시 미쓰비시입니다. 조선과 일본에 한 290여 개의 작업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나가사키에 있는 군함도. 영화로도 나왔죠. 조선인을 강제동원해서 죽을 때까지 일시켜놓고 정작 일본은 거기를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자랑하는데 이거 미쓰비시 겁니다. 저임금, 무임금, 강제동원 덕분에 미쓰비시는 전쟁 특수를 누렸고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전했고 미국의 메가더 총사령관은 침략전쟁을 수행한 일본 재벌 기업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이때 미쓰비시 중공업은 3개로, 미쓰비시 상사는 100여 개로 쪼개지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가요.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일본을 회복시켜줍니다. 일본이 전쟁 범죄국으로서 지어야 할 배상금 과감하게 면제해주고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이때부터 미쓰비시도 재결합에 시동을 걸고 금지되었던 미쓰비시라는 상호도 슬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의해 해체된 미쓰비시가 6년 만에 다시 미국에 의해서 살아난 셈이죠. 하지만 전쟁 시기와 같은 재벌 형태로는 복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금요회라는 친목회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별도의 기업인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의 재벌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요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천 1호선 동수역. 이곳의 이름이 동수역이 아닌 삼릉역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삼릉역의 삼릉은 석삼, 마름릉, 바로 미쓰비시를 의미합니다. 왜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에 미쓰비시역이 생길 뻔했을까요? 대륙 진출을 꿈꿨던 일본은 중국에서 가까운 곳 인천 부평에 한반도 최대 규모의 군수기지를 꾸립니다. 1939년 일본 육군의 병기창을 세우고 1942년 미쓰비시는 그 조병창 하청 공장인 미쓰비시 제강 인천 제작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으로 끌려온 강제동원 노동자들은 철길 건너편 삼릉 사택에서 생활했는데 작은 방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다고 해서 줄사택이라고 불렀어요. 미쓰비시 군수공장과 삼릉 줄사택이 있던 이 일대는 오랫동안 삼릉으로 불러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삼릉으로 가주세요 하면 다 알아들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러던 중 1999년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삼릉역으로 결정된 거예요. 하지만 전범기업의 이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결국 삼릉역은 동수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동수역에서 걸어서 1분, 미쓰비시의 흔적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백범 김구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관, 일본에 맞서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S1이라는 경비업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S1은 삼성그룹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S1 밑에 작게 써있는 글자 세콤이죠. S1의 최대 주주는 바로 일본의 세콤입니다.
이 세콤의 최대 주주는 일본 마스터 트러스트라는 신탁은행이고, 이 은행의 또 최대 주주는 바로 미쓰비시 UFG 신탁은행입니다. 미쓰비시 자본이 세콤을 통해서 S1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S1은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세콤에게 주고 있는데, 결국 이 돈들이 돌고 돌아 미쓰비시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김구 선생님은 돌아가셔도 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독립운동가 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겠다 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국가보훈처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기념관 업무에서 S1을 퇴출시키게 됩니다. 국민들이 미쓰비시를 거부한 것처럼 미쓰비시의 거액의 돈을 거절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익규 씨입니다. 전범기업의 얼굴이 될 수는 없다며 미쓰비시 자동차 광고를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에 감동을 받아 편지를 쓴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쓰비시에 강제 동원되었던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가슴에 박힌 큰 대못이 다 빠져나간 듯이 기뻤다며 우리들은 돈 문제가 아니고 일본 아베 총리 미쓰비시로부터 사죄받는 것이 첫 번째 바람이다. 도와주신 여러분들과 힘을 합해 꼭 싸워 이겨내겠다고 쓰셨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13살이었던 1944년 일본에 가면 돈도 벌게 해주고 중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되셨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게 비행기에 녹을 닦고 맞아가며 페인트 칠을 했지만 미쓰비시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고 평생을 싸워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일본 식민지배는 불법이라고, 그리고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벌써 4년이 지났지만 미쓰비시는 아직도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배상했고 미국인 전쟁 포로들에게까지 사과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사과받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가요? 미쓰비시는 피해자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새영모,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있는데 새 역사가 아니라 역사 왜곡 교과서를 쓰는 모임입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쏙 빼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새영모 후원 명단에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인 아이카와 겐타로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이에 미쓰비시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발뺌했어요. 금요에도 이런 식으로 발뺌하지 않았었나요? 눈 가리고 아웅이 미쓰비시의 사원인가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그는 미쓰비시가 1972년 하버드에 기부한 100만 달러 덕에 교수가 된 자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공식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램지어 교수 같은 인물이 지금 일본 우익의 국제적인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죠. 미쓰비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11월 29일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에게 배상하라고 대법원 판결 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는 이유를 묻자 재판은 재판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말한 미쓰비시. 그 사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던 5명의 원고는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동원 문제를 조기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상회담 직전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보아 확신하건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은 없을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마저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금요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나온 결론, 그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디스 이즈 재팬이었습니다.